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갑자기 나는 행복한가? 라는 생각하신 적 있으셨나요? 행복은 어디서 올 수가 있을까요?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5단계설에서 인간의 가장 높은 욕구를 자아 성취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아 성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자아 성취 목표는 화목한 가족, 원만한 인간관계와 직장생활, 사회공헌입니다. 자아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성현들의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현의 말씀은 지혜가 담겨 있으며 인간을 꿰뚫는 통찰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현들의 말씀을 모아놓은 명심보감을 통해 자아 성취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명심보감은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고려시대 충렬왕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사람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명심보감이라는 보배로운 거울에 비추는 사람의 마음도 다를 것입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할지 그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착한 일은 아무리 작더라도 반드시 하고 나쁜 일은 아무리 작더라도 결코 하면 안 된다. 삼국시대 촉한의 소열 황제 즉 유비는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착한 일을 권고했습니다.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하고 나쁜 일을 듣거든 귀머거리가 된 듯이 하라. 또 착한 일을 욕심을 부려하고 나쁜 일은 즐거워하지 말라. 돈을 모아 자손에게 남겨줘도 자손이 다 지켜내지 못한다. 책을 모아 자손에게 남겨줘도 자손이 다 읽지 못한다. 남몰래 착한 일을 많이 쌓아 자손을 위하여 앞날을 계획하는 일이 훨씬 낫다. 사람들에게 은혜와 의리를 두루두루 베풀며 살아라.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곳에서든 서로 만나기 마련이다. 사람들과 원수지간이 되지 말아라. 좁은 길에서 서로 만나면 피해가기 어렵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봄동산의 풀처럼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매일 자라는 것과 같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처럼 달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 줄어드는 것과 같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론 약삭 빠른 사람들도 만납니다. 이런 사람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약삭 빠른 사람은 눈치가 빠르고 자기의 입속을 차리기 때문에 당장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안 좋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망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배려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배려심은 착한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성공은 선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옛 선현들은 우리에게 착한 덕을 많이 쌓으라고 했습니다. 신정일의 신택리지에 보면 조선시대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한 가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문의 어른은 터가 좋은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 그 마을 입구에서 3년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선과 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선한 덕을 쌓은 것이 후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도 선함을 쌓는 것이 후대에게 본보기가 되어 자연스럽게 선하고 덕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높은 벼슬에 올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대까지 잘 되길 바라시면 선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겨 다른 사람을 천대하지 말라. 자기가 크다고 해서 작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자기의 용맹을 믿고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듣게 되면 부모님 이름을 들은 것처럼 귀로는 들었어도 입으로는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듣더라도 화내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더라도 좋아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듣더라도 맞다 하면서 맞장구 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듣게 되면 곧 그렇다고 인정하고 함께 기뻐하라. 부지런함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이며 조심함은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부적이다. 음식이 담백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으면 잠자리가 편안하다.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켜
사물을 마주할 수 있다면 배우지 않았더라도 덕 있는 군자라고 할 수 있다. 분노를 다스릴 때는 불을 끄듯이 하고 욕심을 막을 때는 물을 막듯이 하라. 다른 사람을 가늠해보고 싶거든 먼저 자신을 가늠해보라.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은 도리어 자신을 해친다. 피를 머금어 다른 사람에게 뿜으면 자신의 입이 먼저 더러워지는 법이다. 귀로는 남의 그릇됨을 듣지 않고 눈으로는 남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살다 보면 남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내가 정말 화를 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동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뒷담화를 잘합니다. 같이 뒷담화를 하게 되면 희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담화의 대상이 자신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뒷담화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멀리하면 나쁜 감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접점을 자꾸 없애야 합니다. 남의 잘못을 듣지 않거나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잘못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단점을 신중히 판단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입이 무거운 사람, 신뢰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면서 틀림없이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쓸데없다.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드나드는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이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소모처럼 따스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한마디 말은 천금의 값어치가 나가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한마디 말은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입은 사람을 찍는 도끼요. 말은 혓바닥을 베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어디 있든 편안하리라. 사람을 만나면 10마디 중 3마디만 하고 한 조각 마음까지 다 던져서는 안 된다. 호랑이 새 입은 무섭지 않지만 사람의 두 마음은 두렵다. 벗과 마시는 술은 1000잔도 모자라지만 적절하지 못한 말은 한마디도 너무 많다. 한마디 말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말이란 생각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잘못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새치혀로 천하를 주름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치혀로 삼족이 멸한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의 말의 무게는 개인이 책임지면 되지만 개인이 아닌 단체나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말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의 조직이나 국가가 한마디의 말에 의해 신용이 추락하거나 흥망성쇠가 바뀌기도 합니다. 입은 도끼라 했습니다. 도끼는 나무를 찍어내립니다. 즉, 입이 곁가지만 쳐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찍어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상대방일 수도 있으나 내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행동은 빠르게 하고 말이 항상 신중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총명하고 지혜롭더라도 어리석음을 지녀라. 공적이 세상에 가득해도 겸양을 지녀라. 용감함이 세상에 떨쳤어도 소심함을 지녀라. 세상을 다 가질 만큼 부유하더라도 겸손을 지녀라. 조금 베풀고서 많은 걸 바라는 사람은 아무런 보답을 받을 수 없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서 어렵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은혜를 베풀고서 보답받기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고 나서 왜 주었나 후회 말라. 담력은 크게 가지되 마음가짐은 늘 조마조마 세심하도록 노력하고 삶은 두루두루 망라하고 실천은 딱 부러지게 하도록 노력하라. 생각은 언제나 전쟁터에 나가는 날처럼 하고 마음은 늘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처럼 써라. 법을 두려워하면 아침마다 즐겁고 공정함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한다. 입 단속하기를 병막에 막듯 하고 욕심 막기를 성문 지키듯 하라. 마음속으로 남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면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드러나지 않는다. 자신이 똑똑하더라도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되면 자신이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안 되면 남을 탓합니다. 하지만 잘 되는 일은 남들이 도와줘서 잘 된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난 사람 있습니까? 일이 잘 된 건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잘 된 겁니다. 안 된 일은 내가 잘못해서 안 된 겁니다. 일이 안 되면 왜 그런지 나에게로부터 원인을 찾아야 잘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신중하고 빠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 부정을 저지르면 관직을 잃고 나서 후회한다. 부유할 때 검소하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해지고서 후회한다. 재주를 젊을 때 배워두지 않으면 배울 시기가 지나고서 후회한다. 일을 제때 배워두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 후회한다. 술 취하여 함부로 짓거리면 술 깨고서 후회한다. 건강할 때 충분히 쉬지 않으면 병들고서 후회한다. 집은 비록 가난해도 큰일 없이 오손도손 사는 것이 부유해도 큰일 겪으며 사는 것보다 낫다. 풀로 엮은 집에서 큰일 없이 사는 것이 금으로 칠한 집에서 큰일 치르며 사는 것보다 낫다. 거친 밥 먹으며 병 없이 사는 것이 좋은 약 먹으며 골골대며 사는 것보다 낫다.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편안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향기롭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만 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제대로 사귀지 못하고 자신을 용서하기만 하는 사람은 허물을 고치지 못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 잠들기까지 늘 충성과 효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늘은 반드시 그 사실을 안다.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긴다면 그 효도는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재산과 명예를 지키는 마음으로 임금을 받든다면 그 충성은 어디든 펼쳐질 것이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는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면 사귐이 온전할 것이다. 너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면 타일러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너의 의견이 좋지 못하면 가르쳐준들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 도리를 어기게 되고 사사로운 생각이 굳어지면 공정함을 해친다.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합니다. 봉급을 받기 위해 직장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면 직장 생활은 점점 흥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돈 버는 기계처럼 변하게 됩니다. 직장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비스 제공자라고 생각했더니 직장 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바뀌니 승진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심보감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인사이트는 첫째, 착한 마음과 배려심을 가지고 살면 인간관계에서 성공한다. 둘째, 말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한다. 남의 나쁜 점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셋째, 겸손하고 세심하게 일한다. 넷째, 일을 할 때 공정하게 하며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4가지 인사이트가 와닿았습니다. 명심보감은 보배로운 거울처럼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 번 보고 들어도 그때마다 다른 인사이트를 줄 것입니다. 명심보감을 통해서 행복, 인간관계, 성공에 있어 자신에게 꼭 맞는 좋은 말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